제가 여기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높은 곳에 있으면 그냥 떨어지면 차라리 편할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극한 생각까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윤아라라고 합니다. 요즘 하루는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요즘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이랑 집이랑 센터랑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요즘 어때요? 제가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서 건강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건강해지려고. 지금 아라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랑 행복한 순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힘든 순간이라고 하면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손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돌발 상황들이 좀 많아요. 다치는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해서 그런 돌발 상황들이 조금 힘든 것 같고, 제일 행복한 순간은 자기 전에 모든 하루를 마치고 누웠을 때 오늘도 잘 끝났구나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요즘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이 아이가 내가 없으면 혼자겠구나. 내가 없으면 얘는 어떡하지? 라는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라님의 자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계속 아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이 얘기를 잠깐 접어두고 아라님 혹시 어디서 자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되게 많이 옮겨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요. 태어난 건 평택인데 또 산 건 서울이고, 서울에서 살다가 엄마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혼자 한국에 와서 또 서울에 있다, 수원에 갔다, 파주에 갔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좀 말괄량이 같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건 사고도 좀 많고 대장부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다음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싱글맘이잖아요. 결혼 생활이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고 알고 있어요. 질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건너뛰셔도 되고, 어떻게 싱글맘이 되었는지 그때 당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한 번에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됐는데 마지막으로 결심을 하게 됐던 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안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 분들이 집 앞으로 오셨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진짜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새벽에 이제 조사를 마치고 아침에 귀가를 했거든요. 이제 친구 집으로. 그때 경찰관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아라 씨가 제 동생이면 저는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나요? 네, 적진 않았어요. 주기로 하자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차 늘긴 했지만 점점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활이 얼마 정도 지속된 거예요? 사실 폭력성은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좀 보여지긴 했었고, 그래도 1년 정도가 지나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게 횟수가 많아졌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리에 민감하다고, 본인이 소리에 민감하다고 좀 폭력성을 많이 나타내긴 하더라고요. 아이의 소리가 네. 본인한테 민감하게 들린다. 네. 그러면 아라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처음부터 폭력성이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없었긴 했는데 임신하고부터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때마침 코로나가 터질 시점이기도 했고 그 전부터 좀 일이 좀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저랑도 뭔가 대화가 잘 맞지 않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감히 어느 정도로 힘들었을지는 상상이 안 돼요. 제 몸은 솔직히 제가 지킬 정도로 저도 약하지는 않은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혹여나 다칠까봐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 분께서 내 동생이었다면은 이혼을 했을 것이다, 권유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요, 여러 번 했었는데 저도 부모님이랑 다 떨어져서 오래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단 둘이 살다가 또 그것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엄마랑 헤어지고 거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따로 엄마랑 살았다 보니까 혹여나 아이한테 아빠를 뺏는 건 아닐까. 분명히 얘한테도 선택권이 있을 텐데 그 선택을 제가 뺏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결국 네. 아이의 선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제가 낳았지만 얘가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필요한 걸 제가 뺏을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님이랑 사시다가 중3 때부터 떨어져 지냈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떨어져 지냈을까요? 제가 해외에 있었잖아요.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중국 생활이 좀 저한테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뚜렷한데 저는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가수가 너무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게 저는 너무 그것만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잠깐 한국을 먼저 나와서 지낼 곳을 좀 알아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들고 엄마한테 드리면서 엄마 저 한국 갈게요. 나 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중국 생활 하시면서 어떤 게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다? 또 조금 많이 힘들었고 제가 있었던 지역이 좀 일반적인 좋은 지역은 아니라서 좀 학교 생활도 힘들었고 그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칼부림도 나고 막 사람이 벽에 걸려 있고 네, 그렇죠. 왜냐면 조선족 분들이랑 한족 분들이랑 싸우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납치당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어린 여자나 여성이 살기에는 좋지 않았던 환경이 확실하네요.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는 동네긴 했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여자애 3명이서 새벽에 이제 돌아다니는 게 한참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몰래 이제 집에 나가서 이제 산책하고 돌아오는 게 저희끼리의 유행이었는데, 낮에 벽에 붙어 있는 지명수배자 있잖아요. 살인 용의자 얼굴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와, 도망가야 된다. 이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쳤던 기억도 있어요. 좀 그 정도로 좀 위험한 동네긴 해요. 그러면 한국에 어린 나이에 다시 혼자 돌아와서 말씀하셨던 하고 싶은 일은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조금 방법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하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좀 그 준비 기간을 좀 짧게 하고 도전을 했으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럼 하고 싶으신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이었어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노래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존재할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저는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다. 이게 엄청 명확했어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가수를 계속 꿈꿔왔었고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한국에서 지내다가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노래를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혼자서 어머님은 중국에 계시고 아라님만 넘어오게 된 그런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이혼을 결정하시고 이제 이혼이 확정됐다 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들었던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이혼 과정이 되게 좀 순탄하지는 않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서 딱 확정되는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와, 이제 끝났구나. 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도 조금 하긴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이한테 아, 이거 이렇게 끝날 건데 이렇게 끝났을 건데 왜 빨리 해주지 못했을까? 더 빨리 해줄 걸 생각하고 이제 더 앞으로 어떻게 얘랑 살아가야 되지? 그런 거를 좀 현실을 좀 빨리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힘들었는지 기억이 나요? 어떤 소송이든 똑같겠지만 소송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버틴 것도 있었고 가정폭력의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전에도 이력이 제가 몇 번 더 신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3-4번 정도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게 다 증거로 남잖아요. 어쨌든 남아서 저는 그거를 제출을 했고 근데 그 사람은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나는 때린 적이 없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막 버텨서 이미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판사님은 그걸 보고 결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다 날 속이고 있다. 약간 정신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양육권에 대해서 부딪히진 않았어요? 양육권은 너무 쉬웠어요, 사실. 왜냐면 증거들이 너무 명백했고 과거에 약을 먹었던, 정신과 약을 먹었던 그런 내역들도 다 있었어서 양육권 얻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정신과 약이라는 건 그쪽이 폭력성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약을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정신과를 갔었거든요. 좋아요. 그럼 아이를 혼자 키우시게 됐잖아요.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아라님의 인생에서? 옛날에는 제 꿈이 완전 영순이었는데 이제는 제 꿈보다는 아이가 좀 영순인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면 얘가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다면 그걸 더 많이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아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6살입니다. 사고를 많이 치고 장난기가 많은 나이네요. 아이 얘기를 편하신 대로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자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증상들이 다 다르고 아이들마다. 근데 저희 아이는 폭력성이 있거나 예민한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되려 너무 둔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서 예를 들자면 밥도 잘 먹고 뭐 음식에 예민하진 않지만 일단은 말 자체를 못해요. 말은 이 정도만 하고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자폐 아이는 못 웃지 않아? 되게 예민하지 않아? 폭력성이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는 완전 다 반대거든요. 폭력성도 없고 얌전한 케이스고 사고는 많이 치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상호작용 이제 이야기가 안 되고 인지가 조금 많이 안 되는 편이라서 그냥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느린 아이예요. 그게 어떤 치료로 회복이 될 수는 없나요?
아직은 어려서 나아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정신과에서는 8살 지능이 최대다라고 말씀은 하시긴 하는데, 그냥 저는 자폐든 아니든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자폐면 얘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올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는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아질 수도 있고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자녀분이 6살이잖아요. 아이가 자폐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된 게 언제일까요? 2살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사실 더 빨리 잘했던 아이였거든요. 엄마, 아빠라는 말도 조금 더 빨리 했고, 앉고, 걷고, 뭐 기고 이런 것들도 다 혼자 더 빨리, 그 시기보다 더 빨리 했던 아이라서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24개월쯤 됐는데도 말을 다시 이제 퇴행이 된 거예요. 이제 말도 안 하고, 옹알이 자체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자꾸 할 줄 아는 게 없어지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아이를 더 돌봐야 되는데, 일을 한다고 해서 얘를 돌보지 못했나 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혼할 때쯤, 그때가 3살이었거든요. 이혼할 때쯤 확실히 좀 느꼈죠. 다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폐 아이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당시의 마음이나 느낌 기억나세요? 엄마는 보이거든요. 부모는 보여요. 얘가 다르구나 하는 게. 그래서 그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되게 무뎌져요, 사실. 다른가 보다. 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어서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슬플 시간이 없었어요. 슬픔에 빠져 있기에는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너무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슬플 시간이 없어서 그날 바로 털었던 것 같아요. 울고. 원장님, 이제 정신과 원장님이 얘는 최대가 8살 지능이에요.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하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병원이 떠나가라 엄청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뭐. 병원에서 내내 울다가 이제 나오는 순간 아이를 잡고, 그래. 너가 자폐든 아니든 뭔 상관이겠어. 어쨌든 내가 책임질 건데.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고 바로 털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그 요즘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는 좀 어때요?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겠지만 되게 미워요. 되게 꼴보기 싫어요. 근데 걔가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만 미울 때도 많다. 네. 어떤 점이 좀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할 때? 위험한 행동을 반복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알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 기간이 길어요. 예를 들면 안녕을 아직도 못 하거든요. 안녕은 아직 못하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배꼽 인사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것만 한 3년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가지를 오랫동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라서. 그런 반복적으로 남들보다 2배, 3배, 5배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딱 했을 때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자녀분에게 아라님은 어떤 엄마로 좀 기억이 되고 싶어요? 제가 엄청 고민을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재밌는 기억이 많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가 언젠간 아이보다는 빨리 죽잖아요. 혼자 남았을 때 우리 엄마랑 있었던 기억이 행복했구나. 되게 재밌는 추억들이 많았어. 라는 그런 기억을 좀 남겨주고 싶어서 추억이 많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추억이 많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라님이 좀 꾸준히 하시거나 하는 게 있나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애기한테 약속했던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매주 너를 데리고 놀러 갈게. 하루에 한 번은 널 위한 시간으로 쓸게 라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 얘기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란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좀 있었어가지고 검사를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우울증은 꾸준히 있었고 현재는 조금 많이 심해져서 아무래도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우울 지수가 조금 높고 좀 위험 지수도 좀 높다고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같이 받고 있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그냥 우울증만 있는 건 아니고 강박증이 있어서 닦는 거에 집착이 좀 심해요. 닦는 거에 집착이 심한데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박증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됐을까요? 집안 사정이 되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 안으로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막 책상 넘고 의자도 부시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협박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우울증이 계속 꾸준히 있었던 것 같고 자신감이 많이 사라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장난기도 많고 막 대장부를 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았는데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좀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면서 우울증도 좀 빨리 오게 된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증상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어떤 게 우울증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우울증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나타나는 증상들도 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밖에 있을 때 사용을 해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누구보다 막 쟤는 되게 고민 없이 밝게 사는 애 같아. 쟤 보면은 고생한 티가 하나도 안 나는 밝은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저한테는 모든 에너지를 써서 사람들한테 나 괜찮아 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슬프고 힘든 게 밖에 내비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를 밖에서 괜찮다 하고 쓰고 집에 들어오면 허무해요. 되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내가 왜 살고 있지? 오늘의 나를 생각해보면서 내가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을 다 곱씹어 보면서 나 왜 그랬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었는데 라는 후회도 좀 많이 하고 자책을 많이 해서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안 살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공허하고 밝아 보이지만 사실 안에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공허함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은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공허함인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다? 살기 싫다? 높은 곳에 있으면 그냥 떨어지면 차라리 편할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극한 생각까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뾰족한 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포크도 뭐 칼 같은 것도 없고 칼도 뭐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과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저는 칼을 잘 못 잡아요. 좀 많이 무서워하고 나쁜 생각을 더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 요즘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 하셨는데 좀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오는 날에는 많이 그렇기도 하고 불면증도 좀 심한 편이라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거나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오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좀 참는 게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약물이 도움이 돼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는 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효과를 내는데도 다른 약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먹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매일을 버텨내게 하는 힘이 결국에는 자녀분이 맞나요? 네. 사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제가 힘든 것도 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아이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요, 가족이. 제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살 거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스치면 그래, 얘만 보고 살아야겠다. 그냥 차마 죽지는 못하는 거죠. 차마 죽지는 못하고 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혼자 살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하루 좀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럼 아라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제가 일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아이가 없었을 때. 어딜 가서든, 너 되게 일 잘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들 정도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본업이든 책임감 있게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책임감보다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먼저 다 아이가 되다 보니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 밀려오는 피로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착착착착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경제적인 상황은 좀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는 많이 안 좋은데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더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 네,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갚아야 할 것도 갚고.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아라님이 과거의 본인의 유나라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조금만 덜 열심히 해도 괜찮아. 너무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주위도 둘러보고 추억도 많이 쌓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좀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과거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으니 현재는 그걸 좀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이랑도 약속했던 하루는 진짜 무조건 아이랑 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틈틈이 시간이 괜찮으면 뭐 체험관이나 뭐 이런 거라도 꼭 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 산책이라도 가거나 운동장이라도 가서 막 신나게 뛰어놀아 준다거나 아이랑 추억을 많이 쌓고 있어요. 그러면 아라님 본인만을 위해서 좀 해주고 있는 건 있어요? 저는 아이가 치료 갔을 때 코인 노래방 가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코인 노래방 가는 거예요. 혹시 아라님이 미래에 꿈꾸고 있는 꿈이나 목표가 좀 있을까요? 꿈이라고 얘기하면 집을 사고 싶어요. 내가 못을 박아도 되는 내 집. 아이한테 줄 수 있는 내 집. 집에 대한 조금 집착이 있거든요. 집에 대한 집착이 왜 있냐면 너무 이동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집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안정적이고 쉼에 대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 집을 아이한테 꼭 만들어주고 싶어요. 내 집. 그 꿈이나 목표도 결국 아이를 위해서였네요. 저를 위해서기도 해요. 저는 안정적이고 싶은데 항상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게 아닐까. 근래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 기억나요? 너무 아이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아이가 조금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요즘에 엄마가 좀 잘 나오고 있어서 뭐 정확하게 저를 인지하고 엄마 이렇게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고맙고 기특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라님의 인터뷰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혹은 뭐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말을 전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을 전해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저랑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 어머님이셨는데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걸 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은 무조건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도망치고 싶을 땐 도와달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뭐 돈을 꾸라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면 내 바로 지인이 아니더라도 내 건너 지인이라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꼭 한 명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이거나 힘들 때 꼭 주변을 둘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라님의 삶을 저희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